저는 그 1998년부터 그 20년간 이렇게 기후변화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기후변화 현장은 한마디로 우아한 곳이 아닙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제 후배 중에 나이가 41살인 이영수라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이영수는 과거에 대기업을 다니다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귀농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그 일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강원도 정선에 귀농을 해서 곶감을 만드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했는데 빚쟁이가 됐습니다. 왜 이영수는 부지런한 우리 농민 이영수는 빚쟁이가 됐을까요? 2015년도에 여름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아십니까? 여름에. 그거 아십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그랬다고 했으면 기억이 나십니까? 사실 제 나이만 돼도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2년 전 기억을 하라면 잘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근데 그 해 2015년도에 비가 40%밖에 안 왔습니다. 내려야 될 비에. 그래서 이영수는 빚을 냈습니다. 은행에서 7천만 원 빚을 내서 우물을 팠거든요. 지하수를 팠습니다. 그래서 감을 키웠죠. 근데 문제는 10월 달, 11월 달에 이제 감을 깎아서 이렇게 창고에 말렸습니다. 곶감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해 10월 달, 1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비가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곶감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상해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인건비까지 했더니 그해 영수 씨한테 들어온 돈은 얼마? 마이너스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영수 씨가 만일 이게 없었다면 바로 가족들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돈을 좀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영수는 1억 3천만 원이 빚쟁이가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했더니 답이 나와버렸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후변화. 그죠? 자, 그 기후변화 얘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올해 7월 달의 모습입니다. 올해 이렇게 가뭄이 심했습니다. 기억 잘 안 나시죠? 조금 나십니까? 이게 농촌의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농촌 도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면 물 털면요 그냥 수돗물이 쫙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가뭄이 심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피해가 심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댐 근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촌에 사는 사람들, 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물을 자기가 썼거든요. 그 물. 근데 요즘 댐의 물은 누구 것입니까? 수자원공사 겁니다. 그래서 돈 주고 써야 됩니다. 그 물의 대다수는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러면 농촌은 이렇다 하더라도 한국에 도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작년 여름은 어땠습니까? 무척 더웠죠. 3주간 이상 진행되는 폭염. 그것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염의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작년 폭염은 견딜 수가 없는 폭염이었습니다. 견디기가 힘든. 그래서 저는 원래 저는 에어컨을 잘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작년이 너무나 더웠어요. 제 처가 아니 여보, 에어컨을 사야 되겠대요. 그래서 에어컨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어컨이 너무나 밀려 있어갖고요.
가져온 게 20일 뒤에 가져왔더라고요. 폭염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작년에 저만이 아니고 다 겪었을 겁니다. 근데 이 폭염이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과거의 폭염은 어디서 왔느냐? 과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줬습니다. 익숙하죠? 북태평양 고기압.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 아주 생소한 얘기를 하는 상황에 들어야 됩니다. 그 뭐냐면, 열적 고기압이라는 말이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이건 처음 듣죠? 열적 고기압은, 열적이는 열이 축적이 된 히트돔입니다. 저기서 보면, 이렇게, 몽골 쪽, 이게, 작년, 한국기상학회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요, 10월 30일 날, 작년에 몽골과 중부 유라시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죠. 여기서 발생한 사막화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이게 북서풍을 타고 그냥 한반도로 내려와 버린 겁니다. 이 현상은 아시아에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어디서 있었느냐? 유럽형 폭염입니다. 유럽에서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유럽으로, 사하라 사막의 열기가 유럽으로 옵니다. 거기서 놓은 말이 열적 고기압, 히트돔, 영어로 히트돔. 풍선처럼 이렇게 열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적 고기압이라는 것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필 올해 마찬가지로 이 열적 고기압이 한반도를 또 때렸습니다. 근데 그럼 북태평양 고기압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큰 이런 벽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몽골에서 사막화되어서 내려온 이 열적 고기압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반도에 딱 가둬준 역할을 북태평양 고기압이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어째서 아시아에 유럽형 이런 폭염이 생겼을까요? 또 사막화라고 하는데 한번 그 얘기 지금부터 해봅시다. 제가 이분이 마리아 네이라라는 그 세계보건기구의 환경 담당 국장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2030년, 50년 되면 해마다 25만 명이 바로 이 히트웨이브로 폭염입니다. 죽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올해 유럽형 폭염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15,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서 25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 저도 이제 2030년도가 되면 노인이 되거든요. 저도 그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젊으시니까 괜찮으십니까? 그죠? 한번 걱정되시죠? 이게 열적 고기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영수시가 이런 기후변화로 빚쟁이가 됐고 또 이제 작년처럼 올해 이런 폭염이 진행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1도씨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도씨 상승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1도, 그거 뭐고요? 1도 여름 30도 이상 오르고 겨울은 한국에 뭐 10도 이하,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는데 40도의 온도 차가 있는데 1도가 어점이야. 근데 그럴까요? 1도란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의 어떤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 보여주려고요. 하루 종일 이거 작업했거든요. 하루 걸려갖고 이거 통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온실가스가 발생한 이 그래프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죠. 근데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1990년대 220억 톤이 220억 톤입니다. 2010년 넘으면 320억 톤으로 100억 톤이 늘어납니다. 근데
묘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주로 어디서 늘어났을까요? 그죠? 저 그래프를 올린 것은 아시아의 힘입니다. 아시아, 여기 보십시오. 100억 톤 올라간 것은 유럽은 76억 톤에서 62억 톤으로 해서 14억 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57억 톤에서 153억 톤, 100억 톤이 늘어났습니다. 100억 톤 늘어난 것은 전적으로 아시아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고 보니까 어째서 1990년대, 1980년대 우리가 젊었을 때요.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안 일어난 일들이 지금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답은 온실가스가 늘어난 겁니다. 100억 톤 이상. 그런데 전 세계 지금 온실 1도 오른 이유가 세계가 지금 100년간 1도가 올랐습니다. 평균 온도가 지구상 1도가 올랐는데 이게 1년간 320억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20억 톤 이러면요. 감이 잘 안 옵니다. 그죠? 1억 톤도 감이 잘 안 오는데, 그죠? 1억, 내가 돌을 1억 가지고 있어도 1억도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320억 톤은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제가 청계천 물을 하루에 청계천 물이 얼마나 흘러갈까라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알면 제가 당장 책 하나 드릴게요. 6만 5천 톤입니다. 그러면 320억 톤은 얼마냐? 청계천 물이 제가 계산해 봤더니 1348년 동안 흘러가야 되는 물입니다. 1348년을 지금부터 뺐더니 670년 정도입니다. 그럼 통일신라 시대가 시작된, 통일신라 시대가 668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다시 한 거죠. 역사 공부를. 근데 통일신라가 시작된 이래로 청계천 물이 흘러간 양이 지금 공기 중에 매년 대기에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온실가스가 온실 효과, 비닐하우스 효과를 일으켜서 햇볕이거든요. 문제는 햇볕이 우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는 이산 온실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이냐? 제가 이거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밝혔거든요. 하루입니다. 1년이 아닙니다. 하루에 일본에 떨어졌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4,000개가 폭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에너지가 지구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나라로 한번 여행해 봅시다. 자, 온실가스가 어디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 주로 2000년도 이후에는 아시아, 그죠? 아시아인데, 그러면 아시아에 여러분 이 나라 하면 아시아 저 다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한 나라 보여드릴게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뭐죠? 버마. 버마면 영화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콰이강의 다리. 콰이강의 다리를 안 하고 보면 우리 세대입니다. 대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콰이강의 다리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눈만 끔박끔박 하거든요. 콰이강의 다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밀럼의 바다입니다. 요런. 밀럼의 바다. 요것도 더 빽빽한 밀럼이죠. 이게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까 아시아에 발생한 온실가스 100억 톤, 매년 발생하는 100억 톤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버마는 뭐죠? 밀럼의 나라입니다. 정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한 땅의 크기가 중부 미얀마는 대한민국의 6.8배 정도 큽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만한 크기가 현재
이렇게 사막화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20년 전에는 비가 2,500ml가 내렸다 그럽니다. 제가 2013년도 3월 26일 날 이들을 만나러 갔거든요. 2013년. 갔더니 과거에는 비가 어느 정도 내렸느냐 물었더니 2,500ml가 내렸고 1년에 3번 농사를 지었다 그럽니다. 산모작, 그죠? 그래서 한 가구, 한 집이 100만 원 벌었다 그럽니다. $1,000. 365로 나누면 2.5달러 되죠, 그죠? 한 가구가. 근데 지금은 650mm 정도 비가 내리다가 한때 350mm밖에 안 내린다 그럽니다. 2,500mm에서. 그렇게 되면서 비가 내릴 때 가서 땅콩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면 1년에 30만 원 번다 그럽니다. 비가 안 오면 농사도 못 짓고 쩔쩔 굶어야 되는 거죠. $300 정도거든요. 365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예. 기후변화가, 자, 한국의 이영수와 같은 사람들은 2015년 또 2016년 올해 또 엄청나게 많은 이영수가 발생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0만 명 이상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구가 1,500만 명이거든요. 80%가 농민들입니다.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현상, 여기가, 그죠? $1 이하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즉, 미얀마에도 이영수 씨가 이렇게 많으니까 1,000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겨서 버린 거죠. 이게 기후변화입니다. 그러면 1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2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도 올라서니까 2도 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몽골입니다. 몽골은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거기서 뭐죠? 황사가 발생하면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사는 서울로 도착하는 데가 몽골입니다. 거기가 2도 올랐거든요. 자, 1도 올라도 미얀마처럼 이렇게 되는데 2도 오른 나라 한번 가볼까요? 2도에,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2016년도에 6월에 몽골의 울란바토르, 수도가 울란바토르입니다. 거기에는 쓰레기 딱 한 군데, 울란바토르 120만 명의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난지도 같은 데죠. 난지도 옛날 기억하시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난지도를 가보면요. 그 위에 가보면 사람들이 새까맣게 거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까맣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파지를 줍고요, 고치를 줍고 공병을 줍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거든요. 팔아서. 근데 제가 거기 갔더니 똑같이 사람들이 새까맣게 올라가 있어요. 울란촐로트라고 하는 울란촐로트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저 봤더니 5살 그 쓰레기 싸는 적어도 10살 이상의 사람들, 어른들이 거기서 파지를 줍고 있고요. 봤더니 5살, 6살 되는 애들은 이 쓰레기차가 이렇게 우리 쓰레기차 똑같습니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죠. 그래서 5살, 6살짜리 애들이 그 쓰레기차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이거는 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걔들이 아까 얘기했던 파지를 줍고 고치를 줍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났더니 적재함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적재함을 부었더니 작은 쓰레기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언덕이 만들어졌죠. 그랬더니 거기서 한 여자애가 찢어지는 소리로 타미라 하며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갔죠. 무슨 일이 생겼다 이거는. 갔더니 바로
쓰레기 계속 애를 부르는데 그 운전사가 쓰레기하고 애를 같이 버려버린 거죠. 그래 갔더니 막 뛰어갔더니 도착을 했더니 한 5살, 6살짜리 남자애를 저거 누나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뭐라 하더라고요. 다행히 애는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알기에는 내가 방실방실 웃으면서 여름 어찌 병 2개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죽음을 알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죠. 근데 지금 몽골의 울람초르트 그 쓰레기 지역에는 현재 일주일에 1-2명 정도의 애들이 그렇게 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갔고요. 아니 제가 참 이런 얘기를 하기 그런데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들 타미르 남매를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6개월 전에 애들은 남쪽에서 가축을 키웠던 부모와 함께 지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유와 젖을 그냥 이렇게 받아서 마셨거든요. 그 주식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풀과 물이 사라진 거죠. 이도가 올라온 거 얘기해 드릴게요. 사라져버린 거죠. 사라졌죠. 그러니까 가축들이 다 죽고 자기 키우던 가축들이 1,300마리였는데 가축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 따라서 개를 하나 지고 온 게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거기서 어떻게 우유 주식인데요.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저 도시 오면 사 먹어야 됩니다. 1리터에 1,400원 정도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쓰레기 고철 줘서 팔아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타미르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1도하고 2도의 차이는 대단히 이 이야기의 차이입니다. 이영수 씨와 타미르 남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지구 온도가 몽골이 2도 올랐거든요. 지구 온도가 2도 더 이상 오르면 안 돼라는 게 유엔이니까 유엔은 현재 지구 온도 2도씩 오르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2도? 우리는 2도가 오르면 안 됩니다. 2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 2도가 오른 나라 한번 가볼까요? 몽골은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나라 크기는 한반도의 7배 정도입니다. 대단히 큰 나라고요. 인구의 반은 아까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습니다. 150만 명. 그러니까 21개의 도가 있는데 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남한만 합니다. 여기 인구는 몇 명 사느냐? 47,000명 삽니다. 그러니까 한 서울시가 600평방킬로미터거든요. 그 서울시는 1,000만 살지 않습니까? 1,000만 명. 근데 거기는 300명 삽니다. 몽골은 서울시만한 땅에. 공장도 없거든요. 인구도 적거든요. 근데 온도가 2.14도가 올랐습니다. 2.24도가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도가 제일 많이 오른 나라는 몽골입니다. 아니, 인구도 적고 공장도 뭐 없고 그래도 어떻게 몽골이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랐을까요? 그것은 몽골 자체가 원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몽골 자체가 원인이 아니고요. 그 외적 원인입니다. 외적 원인, 외부. 몽골이 지금 사막화되고 있는 것이 외적 원인인데 중국, 한국, 우리도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러시아, 여기 온실가스 영향입니다. 거의 직격탄을 때린 거거든요. 여기 몽골의 남쪽에 울란호수라고 하는 데입니다. 붉은 호수. 크기는 325평방킬로미터, 서울시 아까 600평방킬로미터라고 그랬죠. 서울시의 한 반보다 더 큰 데입니다. 저기를 갔거든요. 2007년 2월 달에. 그걸 갔는데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데 울란호수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하월렘 박사는 울란호수를 굉장히 잘 알아요. 낭고비 쪽에 있는. 근데 하월렘 박사가 1시간 동안 같이 헤맸는데도 호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GPS를 딱 꺼냈죠. 지도를 딱 꺼냈습니다. 차 뒤에 서서 야, 이 큰일 났다. 도대체 이 호수가 어디 갔어? 그래서 지도를 꺼내서 딱 봤거든요. GPS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참 상상해봐. 예? 호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책 읽으신 모양이네. 호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 전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 느낌을 표현을 해서 찾아보려고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열심히 찾아본 게 가까운 게 뭐냐면 모골이 송연하다입니다. 모골이 송. 그 호수가 깊이가 5m 정도거든요. 그 한가운데에 있었던 거죠. 이게 이도시 효과입니다. 그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3,000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200명밖에 그 당시 안 살더라고요. 그러면 3,000명 중에 200명밖에 없으니 2,80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처럼 도시로 그렇게 간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가 오르니 호수가 1,166개가 사라졌습니다. 강은 887개가 사라졌습니다. 이도 오른 효과입니다. 이게 2000년대 몽골의 모습입니다. 항구정화되죠. 원래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몽골의 로망, 몽골에 가면 초원의 나라고 말을 탈 수 있고 이 로망이 200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00km 떨어져 있는 대초원지대, 서쪽으로 200km 떨어져 있는 바양노르라는 지역입니다. 몽골어로 바양은 많다, 노르, 호수가 많은 대초원지대가 2007년도, 7년 뒤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모래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이 지구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막화 방지 활동을 푸나시아가 한 데거든요. 좀 이따 여기 어떤 일이 생겼는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 아저씨는 누구냐? 2002년도에 양념소 1,200마리를 키웠던 목부입니다. 유목민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2년도에 갑자기 겨울에 눈이 30cm가 팍 내렸습니다. 우리 설날 정도에. 그리고 영하 50도의 기온이 20일 진행됐습니다. 영하 50도. 그런데 빙판처럼 얼어버린 거죠. 그 가축 1,200마리가 원래 겨울에도 이렇게 땅 파서 먹거든요. 마른 풀 먹습니다. 근데 그 땅을 파니 완전히 얼어버린 얼음을 파다가 가축들이 다 굶어 죽어버린 거죠. 그 해 1,000만 마리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환경난민이 됐거든요. 이게 환경난민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죠. 기후변화로. 1,000만 마리가 그 해 죽었거든요. 그래서 2만 가구가 환경난민이 됐습니다. 10만 명이 환경난민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도시 효과입니다. 몽골이 이렇게 사막화된 결과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도시 오른 것도 있지만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선진국의 쇼핑하고 관련되어 있는 쇼핑. 우리가 하는 쇼핑? 어떤 쇼핑? 염소틀에서 나오는 게 뭐죠? 캐시미어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콩회항이 익숙한 사진입니다. 장면입니다. 땅콩회항 하면 갑질 논란, 갑질 문제죠. 그죠? 근데 땅콩회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일단 땅콩회항으로 하나의 결과가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저 비행기 대한항공 타기
그 얘기해도 되나? 여하튼 대한항공 탔더니요. 그다음부터는 결과 땅콩을 안 주더라고요. 땅콩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땅콩 안 주더라고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인터넷을 달군 어떤 논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옷을 보고요. 저 옷이 12월 달이거든요. 아니, 저렇게 얇은 코트, 앞에 입고 있는 저 회색 목도리 있지 않습니까? 저게 1%의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뭐 캐시미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명품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땅콩향보다도요 더 관심이 있는 게 캐시미어에 대한 관심일지도 모릅니다. 캐시미어. 캐시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캐시미어를 좋아하는 동안에 선진국들이 이 좋은 양복들 있지 않습니까? 고급 양복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캐시미어를 좋아하는 동안에 몽골의 한쪽에는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몽골에서. 그러니까 저희 캐시미어, 몽골에 갑자기 캐시미어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캐시미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몽골의 이 은행, 금융자본들이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미국에서 온 이 은행 금융자본들이 일명 염소펀드, 캐시미어 펀드를 내놓습니다. 자, 350만 원 정도 빌려줄 테니 350만 원입니다. 염소 키워라. 그래서 캐시미어,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 캐시미어가 몽골산입니다. 그것도 몽골의 염소 이 겨드랑이 틈에서 나오는 이게 세계 최고입니다. 이 캐시미어를 키우라고 그러죠. 염소를 키우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400만 마리의 그 염소가 2천만 마리로 늘어납니다. 염소는 앞발이 뾰족합니다. 우리 하일처럼 뾰족했어요. 땅을 파서 뿌리채 먹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지나간 자리는 어떻습니까? 염소가 지나가면 모래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이 염소가 갑자기 400만 마리 캐시미어 때문에 키우거든요, 몽골 사람들은. 근데 염소 고기는 안 먹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2000년부터 몽골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보면 염소 고기 잘 안 먹더라고요. 근데 캐시미어를 위해서 염소를 2천만 마리나 키우니까 삽시간에 몽골이 사막화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캐시미어 양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캐시미어 이 산지 가격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35%입니다. 이자를 낼 돈도 없어진 거죠. 유목민들은.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들이 또한 난민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선진국의 캐시미어 사람들이 캐시미어를 선호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몽골은 사막화되고요. 오히려 그 멀쩡한 유목민들은 다 재산 다 잃고요. 쫓겨나고 누가 돈 벌었을까요? 아까 양, 염소, 심지어 개로 그 집까지 다 담보를 잡혀야 했거든요. 그거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금융자본, 은행자본이 가져갔습니다. 돈은 은행자본이 다 벌었거든요. 산지에서는 캐시미어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유통가 되는 가격은 똑같았습니다. 이게 이게 그 한편 기후 변화와 함께 또한 사막화를 만들어낸 큰 책임이 염소한테 있을까요? 금융자본한테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10%가 이렇게 환경난민이 되거나 금융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근데 환경난민은
돌아갈 터전이 다 파괴됐는데 돌아갈 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끝나도 갈 데가 없습니다. 이들은 10%의 사람들이 난민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2도시의 효과입니다. 1도, 2도. 1도의 효과 얘기했지 않습니까? 2도의 효과. 아주 극단적인. 자, 그러면 전 세계가 이렇게 2도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도가 올랐거든요. 내버려 두면 현재 2도가 오를 겁니다. 2도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악순환의 고리가요. 반복이 되면서 몽골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좀 이따 봅시다. 근데